FP가 하는 일은 저는 매번 그런 생각인데 여러 개 비교해서 제일 싼 거 권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 개 비교할 때 그 상품의 약관도 확인하고 보험료만 비교하지 말고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더 내더라도 더 좋은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직업이 FP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면 FP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인터넷으로 비교해서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저렴하던데 엄청? 두 번째 사건은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16년 9월에 계약했고요. 동양생명입니다. 생명보험회사에 이제 아이가 특약으로 가입돼 있나 봐요. 어린이 보험인지 뭐 자녀보장 특약인지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질환 수술비 특약이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생활질환으로 수술하면 수술 1회당 50만 원을 준대. 근데 얘는 냉동응고술을 14번 받았어요. 그런데 피부과를 단 한 곳만 갔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기를 치려면 여러 번 해야 되고 여러 번 하려면 한 곳을 가면 안 되지. 단기간에 여러 번 안 해주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될 텐데 얘는 그냥 한 곳에 갔어요. 바이러스 사마귀 B07 진단받고 냉동응고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손보의 질병 수술비였다면 그냥 면책이잖아요. 사마귀. 아예 싸워볼 필요도 없어. 근데 생보에 가입했거든. 그래서 약관을 봐야 되는 거죠. 원고, 소비자 주장은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 70만 원 다오. 아니 일부 받았어. 일부 받고 나머지를 또 받는 거야. 나머지. 그런데 보험회사 주장은 항상 이래요. 얘들은. 냉동응고술은 절단 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들은 소송을 통해서 냉동응고술이 절단 절제가 아니라는 걸 만들고 싶은가 봐. 계속 이 얘기를 해. 계속. 어떻게든 걸려라 이거죠. 검사들 같아요. 계속 기소하면 뭐라도 나온다는 거지. 주계약상 그리고 1호종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냉동응고술은. 웃기죠? 주계약에는 1호종 수술 분류표가 있어요. 특약에는 없었거든? 약관을 내가 봤는데. 근데 주계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주계약에서 1호종 수술 분류표에서 냉동응고술을 수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특약에서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씁니다. 게다가 설령 수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회의 수술이다. 14번의 수술이 아니다. 조금 하고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이거를 다 별도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소비자는 14번 다 인정해달라고 했고 보험회사는 한 번만 주겠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횟수가 더 중요해요. 횟수가. 주계약 약관을 보면 여기서 수술이란 1호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 주계약이 수술 보험금을 주는 게 있나 봐. 거기에 수술 분류표가 있어요. 그런데 1호종 수술 분류표에서는 실제로 피부 쪽 수술에 대해서는 사마귀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방이나 뭐 기타 뭐 다른 부위 뭐 피부 이식술 이런 걸 보장하는 게 있지 1호종 분류표에 사마귀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분류표에. 특약 약관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질환으로 한국표준질병4인 분류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질환 분류표에 있는 질병으로 수술하면 보험금을 준대. 그런데 바이러스 사마귀가 있더라고요. B07. 이게 대부분의 사마귀예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사마귀. 그럼 이거를 치료할 목적 수술만 하면 보험금을 주는 거야. 그런데 그럼 몇 번을 준다고 써 있느냐? 특약 보험금 지급 횟수를 봤더니 어린이 청소년 질환 수술비는 그 치료를 목적 수술 회당 준다고 돼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생활질환이면 50이고 주요 질환이면 500인데 이 사마귀는 생활질환에 포함하니까 50만 원 주면 돼요. 회당. 20 이렇게 봤어요. 냉동응고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수술의 정의 중 절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보험금 지급하는 게 맞다. 그런데 몇 번을 주는 게 맞느냐. 2심 법원 판사도 진짜 골 때려요. 수술 횟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진짜 이상해요. 판사들. 이 사건 특약과는 별표 1에서 수술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지 수술 횟수에 관한 제한 규정을 특별히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엔 수술 1회당이 수술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 아닌가? 회당 수술하기만 하면 주겠다는 뜻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앞서 기초사실이나 증거만으로는 소비자의 주장처럼 총 14회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수술 횟수는 그래서 소비자가 치료받은 바이러스 사마귀의 병변의 개수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7회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번만 인정할게. 보험회사는 한 번만 줘야 됩니다. 소비자는 14번 주세요. 둘 다 아니야. 7번만 받아. 진짜 웃기죠? 근데 이것도 이 2심 판단이 양쪽 다 항소했거든요. 소비자하고 보험회사. 근데 대법원에서 기각했어. 확정돼 버렸네. 그래서 요즘 보험회사들은 일단 뭐라고 하냐면 면책 조항으로 싸워요. 아까 그 판결 그거 얘기하면서 티눈, 굳은 살 뭐 이런 거 다 피부 질환이잖아요. 면책 이걸로 밀다가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 병변 개수로 받아. 이렇게 하는 거야. 대법원판에 나왔다면서. 소비자는 여러 번 하면 그 횟수에 따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변 개수에 따라 주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을 확 줄일 수가 있잖아. 이걸로 써먹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어젯밤에 그 개새끼가 그 지랄 떨고 있는데 내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 씨발 여의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 소비자는 사마귀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린애가. 왼쪽 손에 첫 번째 엄지에 3개, 두 번째에 하나, 세 번째에 3개 사마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거는 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2번 하고 어떤 건 3번 하고 어떤 건 1번 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한 번 했더니 없어지고 어떤 건 다시 재발해서 또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 해서 14번 한 건데 보험회사는 한 번만 주겠다는 거죠. 왜? 이 2개는 하나의 신체 동일부위니까 한 번만 주겠다는 거고 소비자는 난 14번 했고 수술 횟수당 준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번 주세요 그런 거고. 근데 판사는 지 마음대로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사마귀 병변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만 받아. 이러면 수술 회당이라는 약관이 왜 필요해? 병변의 개수에 따라 지급합니다라고 써놔야지 약관에. 판사도 미친 것들이 많아요. 미친 것들이. 그래서 논리를 피는데 논리가 가당치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 사건 냉동응고술은 사마귀 등 병변부를 냉동 손상시켜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한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점에서 절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 이 얘기 왜 하냐면 떨어뜨리고 도려내는 거와 같은 절제의 효과, 병변을 제거하는 거니까 얘도 수술로 인정할 수 있어. 그렇다면 조금 남은 걸 또 하고 이건 수술이 아닌 거지. 완전히 제거해야 수술인 거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 수술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냉동 손상에 따라 조직이 괴사되어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는 병변의 개수, 즉 냉동 응고술에 의해 절제되는 바이러스 사마귀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니 약관이 무슨 자연스러운 걸 따져요? 그럼 수술 횟수, 회당은 왜 써놓냐고. 약관의 내용이 해석이 불분명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게 법률에 있는데 그 법을 판사가 무시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그냥. 판사는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웃기는 나라야. 판사 미친 새끼들이지. 그럼 약관을 왜 만드냐고. 수술 횟수, 회당은. 약관에 병변 개수당 이렇게 적어야지 그럼.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수술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수술 방법에 불과한 냉동 분사기를 이용해서 액체 질소를 사마귀 병변 부위에 분사하는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대. 왜? 왜 적절하지 않을까? 아니 그걸 분사하는 게 수술로 지가 인정했잖아. 근데 그걸 분사하는 거를 수술 횟수로 다 잡아주는 건 적절하지 않대. 뭐야? 논리도 없고 이건 보험회사 쪽이 질 것 같으니까 뭐 딜이 들어갔거나 뭐 좀 적게 나가게 해주라.
의심돼요, 그런 게. 수술 횟수를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험 수익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액수가 치료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의학적 근거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수술 횟수를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 그건 부당하대요. 아니, 그럼 약관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회당이 아니라 병변 개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약관에는 회당이라고 써놓는데 그 회당 보험금을 주는 게 부당하대. 그럼 약관을 지키는 게 부당하다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지 마음대로. 이런 새끼들이 판사를 하고 자빠졌으니까 대한민국 이꼬라지가 되는 거야. 이꼬라지가.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이거는 의도적이지, 너무.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대법원이 역시나 앞에 판결처럼 판단도 안 하고 기각해버려요, 그냥. 소비자도 항소하고 보험회사도 항소했는데 기각.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두 개의 카드가 생긴 거죠. 첫 번째 판단, 티눈과 굳은 살은 피부 질환이라는 카드가 하나 생겼고, 또 하나의 카드, 설사 보험금을 줘야 된다 하더라도 냉동 응고술 횟수가 아니라 병변 개수만 주면 된다는 카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매우 괜찮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건을 보세요. 희망이 보여요, 조금. 대한민국 판사가 다 개새끼는 아니라는 게. 2010년 9월에 손보사 피부질환 수술비를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판매하는 특약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에 판매를 몇 군데가 했어요. 정말 약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피부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하면 무조건 100만 원씩 줍니다, 회당. 그런 걸 팔았던 시절이 있어요. 2010년 9월에 이걸 가입한 사람이 있고요. 냉동 응고술을 티눈과 굳은 살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은 104회를 했어요. 되게 많이 했죠? 그런데 어디서 했어? 한 곳의 피부과에서 했어요. 사기꾼이었다면, 첫 번째 놈이었다면 20군데를 돌아다녀야지. 근데 이 사람은 한 곳만 갔다고. 이러면 사기를 의심할 수 없어요. 피부 질환인 티눈 및 굳은 살 제거를 위한 냉동 응고술 30회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무슨 얘기냐? 104회 중에 70 몇 번은 이미 그 보험에서 줬어. 못 막는 거 알고 지가 줬거든. 줬는데 나중에 다시 30번 마지막으로 청구했더니 이거 안 주겠다고 하는 거야. 왜? 지네의 힘을 북돋아주는 판결들이 막 나오니까. 소비자가 빡쳐가지고 소송을 한 거죠. 보험회사 주장은 이거예요. 보세요. 냉동 응고술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왜 줬어? 70 몇 번은? 설령 수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굳은 살 5개를 치료하기 위해 횟수만 나누어 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티눈 및 굳은 살의 수를 기준으로 5개의 수술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500만 원만 주겠다는 거죠. 아까 그 판단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병변 개수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주다가 용기를 얻은 거야, 보험회사가. 우리가 안 줘도 될 것 같아. 붙어보자. 나쁜 놈들. 실제 피부질환 수술비 보장 특약의 약관이 이렇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피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니 아까 첫 번째 판결, 질병 수술비 특약에서 피부질환 면책하고 있는데 티눈과 굳은 살은 피부질환이니까 보험금 안 줘라는 논리를 적용할 수도 없어, 얘는. 왜? 얘는 피부질환 그 자체를 보장하는 상품이고 그 피부질환에 티눈과 굳은 살이 들어있거든, L84. 그러니까 보험을 못 막는다고, 이 특약은. 그런데도 이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2심 판결이 2024년 2월 1일에 나왔어요. 이 판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티눈 및 굳은 살 치료에 있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수술을 칼로 할 수도 있고 냉동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 환자가 빠른 호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냉동 응고술 시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료 자문을 받아보고 법원이 인정한 거죠. 다양하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게다가 티눈 절제술이나 전기 소작술, 이게 티눈을 제거하는 수술들이에요. 티눈 제거술, 전기 소작술, 전기로 태우고 티눈을 칼로 도려내는 거. 이런 거에 비해서 통증이 적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실제 그 피부과 의료진이 소비자에게 냉동 응고수를 권유한 점이 확인된다. 의사가 주장했겠죠. 제가 권했어요. 게다가 F피부과에서 실시한 냉동 응고술이 과잉 진료 등에 해당한다거나 소비자가 부당한 의도로 반복적인 냉동 응고술을 고집하여 온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병원 한 곳만 다녔고,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 오라 할 때 그때 갔고, 매일 받은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단기간에 많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의 뭐 재산 상태 이런 것도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같고, 이걸 다 확인한 거예요.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티눈 및 굳은 살이 소비자가 유발한 것이거나 일부러 치료를 받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 발생을 예견하면서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 보험 사기로 볼 수 없고 민법 103조로 볼 수 없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술이냐? 이 사건 특별약관 제4조에서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만 정하고 있어요. 수술 분류표도 없고,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또 피부질환을 면책으로 한다는 조항도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얘는 피부질환 수술비니까. 그런데 수술 횟수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이 보기에는 회당 지급한다는 그 말이 구체적인 조건이라고 안 보이나 봐요. 회당 언제까지 얼마나 준다라는 말이 없으면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 판사들은. 수술 횟수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대. 난 여기서도 얘는 잘 나가다가 왜 삐딱선을 타지? 근데 이제 판단해요, 얘가. 냉동 응고술 횟수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약관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다. 달리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는 수술 횟수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그렇다면 티눈 및 굳은 살 치료를 위한 냉동 응고술 횟수에 대한 의학계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한 번만 하면 된다, 여러 번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야.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명확한 의료계의 기준이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험회사가 요즘 실손보험금 분쟁하다 보면 뻑하면 뭐라고 하냐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이 있는데 그걸 보면 한 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건 비급여니까 주면 안 돼요. 이런 걸로 보험을 많이 막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보험회사 측이 또 나왔지,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밟아요. 야, 보건복지부 고시 이에 대한 티눈 치료에 대한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티눈을 뭐 병변별로 한 번만 치료하면 돼. 그걸 여러 번 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인정할 거야. 이런 말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의 내부적인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방법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다. 상관없는 거야. 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의 사이에 수가를 올려줘, 빼, 뭐 이런 얘기하는 기준을 왜 소비자하고 보험회사 가입한 보험금 청구권에 왜 적용을 해? 말도 안 돼. 이 얘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게다가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 번 치료할 때 3만 원, 4만 원일 텐데 그런데 100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그건 소비자 잘못이 아니라고 보험약관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 니네가 왜 그렇게 만들었어? 이 얘기지. 그렇게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니네 왜 그렇게 만들었어? 니네가 만들었잖아. 그리고 실제로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을 그 후에 개정했어요. 모든 회사가. 이런 소송을 하면서 개정했거든요. 개정을 해서 티눈 및 굳은 살을 질병수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러니까 피부질환이라는 특약은 아예 안 팔고 질병수술비 특약에서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하면서, 잘 보세요. 2019년인가 20년 지나면서 보험 손보사들이 제일 먼저 수술의 정의에서 뺀 애들이 있어. 전기소작술, 냉동응고술. 그거 왜 뺐냐면 티눈의 자유주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뺀 거예요. 2020년, 21년 그때 수술의 정의에서 다 뺐거든, 손보사들이. 어떤 회사는 좀 늦게 빼고. 티눈의 자주 사용되는 전기소작술이나 냉동응고술을 수술의 정의에서 제외해서 니네가 나중에 그걸 보면 이걸 제외하기 전에 가입한 건 당연히
냉동 응고술 시행 횟수에 따라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지. 니네가 나중에 이거 안 주려고 약간 바꾼 거 아니야. 그럼 바꾸기 전 사람한테는 횟수마다 줘야 되지 임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약간 삐딱선 타는 줄 알았는데 판사가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소비자가 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FP부가에서 30회에 걸쳐 냉동 응고수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험회사는 소비자 원고에게 이에 관한 보험금 3천만 원. 왜냐면 30번 곱하기 회당 100만 원짜리니까. 그거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 설계사가 알고 권한 건 아니에요. 설계 매니저가 설계해 주니까 가입시켰지. 근데 그거 갖고 있으면은 대박이야. 왜? 못 막으니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단 피부질환 수술비니까 피부질환을 면책한다는 조항도 없지. 물론 그 피부질환 면책 조항은 굳은 살과 티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상한 판단이 나와버렸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부질환 수술 특약은 그런 면책 조항이 전혀 없어. 게다가 이 판단은 피부질환 수술비를 가입한 소비자한테 냉동 응고술 회당 다 주라는 판결이고 고맙게도 보험회사가 항소했어요. 대법원에서 기각했어. 확정됐거든요. 이러면 소비자한테는 절대 보험회사가 못 이기죠. 대법원 판결이니까. 문제는 피부질환 수술비를 가입한 사람한테만 적용될 거라는 거죠. 보험회사들은 절대 티눈과 굳은 살이나 사마귀가 있는 사람이 질병수술비 특약 가입한 경우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만약 변호사라면 그 면책 조항에 들어있는 피부질환의 그 조항이 국민건강보험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 거기서 왔음을 입증하면서 싸울 거예요. 이건 과잉 진료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나 치료에 필요가 없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인데도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를 적용한다. 이런 맥락이다. 근데 티눈은 통증이 있거든요. 아파요. 실제로. 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싸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판단을 또 할지 모르겠으나 뒤집는 판결은 언젠가 나올 거다. 근데 첫 번째 재판에서 진 그놈이 제일 나쁜 놈 같아요. 그 새끼 때문에 정상적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다 보험을 못 받게 돼버린 거야. 그 새끼 항소하지 말았었는데 항소까지 했어. 근데 최대 수혜자는 결국 걔예요. 왜? 형사소송에선 검찰이 기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갔으면 기소했으면 재판을 통해서 내가 보기엔 보험 사기범 판단 됐을 것 같은데 검찰이 기소 안 했기 때문에 판단도 안 받았어. 문제 없어서 보험금 다 3억 얼마 받아먹었죠? 이번에 9천 얼마만 못 받은 거예요. 얘는 무슨 손해가 있냐고. 아버지까지 3천 얼마 다 받아먹었는데. 그러니까 법이 결국 그 새끼는 이를 얻을 게 다 얻었고 이런 게 없고 일반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입었죠. 그 재판으로. 한 군데 피부과에서 실제로 냉동 응고수를 여러 번 받은 사람들만 피해를 입은 거예요. 판결이 이래요. 결국 보험금은 약관에 의해서 그죠? 피해가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판례가 나왔다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뭘 가입했고 그 당시 약관에서는 뭐를 뭐 이런 분류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수술의 정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면책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면책 조항은 어디서 온 것인지 이런 거를 알아야 대응이 되는 거죠. 똑같은 냉동 응고술이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약관과 되게 중요한 약관 규정이나 약관을 해석하는 기준을 공부하기 딱 좋은 그런 사건들 세 가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는 큰 거죠. 아, 결국 보험금 분쟁은 소비자가 어떤 특약에 가입했느냐, 그 특약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게 그걸 해석하는 것보다 판사들이 개판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
피부질환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받은 거예요. 그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죠.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손보가 참 개념 없이 많은 특약을 만들어내는데 이젠 생보도 가담하고 있죠. 암주요 치료비가 그랬듯이 빠르게 없어지는데 진해가 불리하면 좀 고보장 설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험회사들이 허술한 면이 5년, 10년 뒤에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 회당 티눈 냉동고 살 때마다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인데 다른 피부질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특약에 가입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회사 다 없앴어. 그래서 참 다양한 특약들을 가급적 많이 권해주고 소비자가 보험료로 또 징징거리면 몇 개 빼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보장을 좀 다양하게 잘 권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런 사건을 보다 보면. 물론 소비자는 보장성 보험을 잘 해석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일단 보험료만 비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FP가 하는 일은 저는 매번 그런 생각인데 여러 개 비교해서 제일 싼 거 권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 개 비교할 때 그 상품의 약관도 확인하고 보험료만 비교하지 말고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더 내더라도 더 좋은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직업이 FP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면 FP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인터넷으로 비교해서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저렴하던데 엄청? 판결문은 몽땅 1, 2, 30, 1, 2, 30, 1, 2, 30 다 저희 지사 단톡방과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드린 거고 3가지를 다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뭐 없어진다고 그러면 좀 느긋해집시다. 그 전에 열심히 하시고. 상급종합병원 뭐 특약 가입금액 확 줄인대잖아요, 내년에. 근데 그거 이 정부에선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세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돌려보내. 의사 없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탄핵을 시킵시다. 우리가 판매한 특약의 효용 가치를 위해서는. 저 개새끼. 저러다가 전쟁도 일으킬 것 같지 않아요? 러시아에 애들 보내갖고? 그럴 것 같아. 화평윤 씨 가문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